자, 크리스마스 연휴가 유럽이나 이제 서구권 국가들에서는 일단 좀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펀드 매니저들도 휴가를 갔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전일 미국 시장은 열리지도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시장의 자금들을 움직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세력들 자체가 지금 현재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좀 외국인 투자가들은 좀 소극적일 수밖에는 없는 흐름들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움직임들은 계속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재미없는 시장들이 이제 연출이 될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오미크론 이슈가 계속해서 시장의 발목을 또 잡고는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더 변이가 확산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큰지 아니면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들 두 개 중 어떤 것들이 시장에 좀 더 영향을 미칠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산타랠리 뭐 제뉴얼 이펙트에서 뭐 1월 효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이번 연말을 좀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것들을 통계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면은 크게 실상이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일단 한번 보시면은 이때 일단 뭐 대략 2001년 보시면은 이때는 있었던 것 같고요. 이때는 없었던 것 같고 이때는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때도 있었네요. 있었다가 여기 있었다. 이때까지는 잘 맞는 것 같았어요. 없었던 것 같죠? 자, 없었던 것 같은데 엑스표로 그냥 간단하게 쳐버리면 없었고 여기도 없었고 여기도 뭐 일단 애매하지만 세모 하나 줘보죠. 거기 여긴 있었고 여기도 12월 산타랠리 이런 거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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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크게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뭐 여긴 좀 있어도 됐다 그랬을 것 같고 여긴 없었다 보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산타랠리는 없었고 뭐 제뉴얼이 1월 효과는 있었고 뭐 이런 정도 흐름들을 보면 될 것 같은데 뭐 제 눈에는 대략적으로 계산해봤습니다. 한 반 정도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이런 흐름들 뭐 1월 효과, 산타랠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흐름들 크게 기대할 거는 없었던 거다. 말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건 거지 실존 말은 없습니다. 실존 이렇게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을 때는 뭐 좋은 흐름들이 이렇게 좀 나타났었지만 별로 좋지 않은 흐름들 나타나고 있을 때는 역시나 산타랠리 1월 효과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런 이슈 혹은 이제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우리가 반응할 필요는 없다. 그냥 시장을 보고 있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중립적으로 보자. 지금 현재 시장들은 여전히 박스권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거듭거듭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들이 좀 움직였는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업종이 움직였을까요? 자, 제약 업종들이 일단 좀 움직이는 듯한 모습들이 좀 보였습니다. 뭐 코로나 화이자, 나파모스 뭐 이런 종목들 코로나19 관련주들이라고 해서 제약 업종들이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시장에서는 연출이 된 것으로 일단 좀 보여지고 있죠. 꼭 코로나주라고 보기보다는 제약주, 바이오 업종들이 오늘 좀 괜찮았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레고캠 바이오 같은 종목들은 금일장 개장 직후에 공시를 하나 냈어요. 항치약물, 복합제, 뭐 항암 신약 후보 물질들 기술 이전 계약들 체결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좀 긍정적인 모습들 나왔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상장 3사에 역시 질병관리청에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노나가 뭐 추가 공급 계약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제약주들 자체가 좀 올라오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일단 좀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주들도 좀 올라왔었고 그리고 이렇게 좀 중소형 제약주들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KPX 생명과학, 서울제약, 제일약품과 같은 종목들 올라오는 것들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구용 치료제 얘기가 승인이 났다라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제약주도 좀 올라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 여기 보시면 이제 좀 많이 올라오는 것들로 일단 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들 어떤 것들이냐라고 살펴보면 여기 로봇 관련주들 한번 좀 살펴보면은요, 퍼스텍, 에브리봇, 로보티즈, 뭐 로보스타 이런 종목들이 올라왔는데 내년 초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 CES 2022를 앞둔 기대감들 정도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과 현대차 등 이런 좀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좀
개 상위,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이런 대기업이라는 표현이 적당하겠네요. 이 표현이 좀 잘 생각이 안 났었는데 대기업들이 연이어 로봇 산업에 진출하겠다라는 소식들이 펼쳐지면서 결국 뭐 이런 종목들 올라오는 것들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동차 그룹 회장 정의선 회장이 내년 1월 열리는 세계 최대 IT 기업 전시회 CES를 앞두고 로봇을 주제로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뭐 이런 전망들을 제시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연출이 됐었고요. 결국 여기 나와 있다시피 뭐 로봇 관련주도 올라온 이유가 뭐냐라고 보면은 이 미니 트레이더 인포 여기 이 화면들 1052번 이 화면들 보시면 좀 편해 보일 텐데 삼성전자 로봇 전문 업체 뭐 이런 얘기들 쭉 나오고 있죠. 거기다 오늘 정의선 회장 이슈, 현대차 이슈들까지도 같이 나오면서 상승을 했다 정도로 해석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위산업체 종목들도 일단 좀 올라오는 모습들 보였었고요. 그런 종목들 이렇게 쭉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시장에서 움직였던 종목들을 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정리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약주, 그리고 로봇주, 그리고 뭐 이런 뭐라 그럴까요? 중소형 관련주들, 중소형주도 올라왔고 대형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뭐 크게 움직이는 것들은 없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이렇게 한번 아주 간단하게만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들 이렇게 좀 움직이는 모습도 보였지만 빨간불보단 파란불이 많죠. 예, 파란불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지금 지수가 막 주도하는 시장들보다는 종목들 위주로 치고받고 하고 있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오전에 이런 말씀들을 좀 드렸었습니다. 자, 오전에 이런 식으로 시장을 좀 보면은 보는 게 어떨까라는 시각들을 드렸는데 지수가 이렇게 좀 박스권을 행보를 하고 있는 동안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은 상당히 강하다. 그래서 중소형주들이 조금 움직임들이 썩 좋지 않았었던 흐름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이 정도의 차트 흐름들, 그러니까로만 보시면은 7월달에 있던 고점 수준까지 가고 있고 삼성전자도 뭐 8월달에 있던 고점 수준까지 거의 임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수는 7, 8월에 있었던 주가에서 한참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럼 중소형주들이 지금 움직임들이 썩 좋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에 이거 지금 현재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중소형주들 위주의 반등세들 정도 일정 부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소형주들 뭐 현재 시장에서 수급들이 완전히 붙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쉽지 않거든요.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대안 찾기에 대한 매매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이제 그런 흐름들 정도로 해석을 하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적인 요인들도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가들 430억 정도 매수세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 4,200억 정도 매수세를 보였다라고 하고 있는데 뭐 거듭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 물량들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 기관 투자가들, 이 금융 투자가들 물량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나마 좀 봐야 되는 건 투신이랑 기금 물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투신, 기금 계속해서 매도세 지속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들 좀 들어와 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외국인 투자가들의 흐름들도 오늘은 430억에 불과했던 모습들이었습니다. 투신들은 펀드 환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당분간 하방 압력, 그러니까 좋은 긍정적인 수급보다는 부정적인 수급이죠. 그러니까 약간 좀 매도세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개인들이 펀드를 많이 환매하면 투신들은 펀드 환매 자금을 내줘야 하기 때문에 주식을 팔아서 매도로 내줍니다. 소리가 잘 안 들리나요? 제가 조금 이거 마이크를 제가 조금 더 가까이 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리는 제가 최대치로 지금 올려놓은 상황이라서 제 기술적인 거 봐주는 직원분들한테 다시 한번 좀 문의를 해볼게요. 일단 투신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좀 이제 매도세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의 부담인 거죠. 그리고 기금들 같은 경우는 일단 좀 그런 면에서 좀 자유롭기는 한데 뭐 아직까지 뚜렷한 움직임들을 지금 좀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다. 결국 연말 앞두고 뭐 지금 오미크론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 이 마당에 누가 자금 집행을 하겠느냐. 당분간 자금 집행은 크게 나오기는 쉽지 않다. 다만 이렇게 외국인들이 오늘 오전에 제가 한번 그림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글로벌 펀드, 이머징 마켓 내에서는 한국 쪽의 비중들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리밸런싱 정도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금들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그 자금들은 나오고 있고 이게 결국 3,000포인트, 오늘 3,000포인트 살짝 깨지긴 했습니다만 3,000포인트 근방을 지켜주고 있는 그런 하나의 역할들은 하고 있다
정도로 좀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뭐 한 이 정도로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크게 아침에도 뭐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크게 이야기할 것도 없는 증시예요. 그냥 이슈도 없고요. 오미크론 확산세가 많이 나왔다 그럼 지수 빠지고, 그리고 오미크론 좀 뭐 치명률 낮다 뭐 이런 기사 나오고 이러면은 또 주가 오르고, 약간 이런 흐름들, 미국에 있는 방향성들만 따라가고 있고 긴 흐름의 방향성은 전혀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흐름들이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개별주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에 입각을 해서 좀 시장의 덕을 보고자 하는 매매들,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런 분들이죠. 시장이 올라갈 때 같이 수익을 내고 시장이 떨어질 때 같이 손실이 나는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3050, 2900, 뭐 정확하게 보면 뭐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그냥 대략적인 박스권 흐름들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여기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은 그림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올라도 3050, 밀려도 2900 정도로만 보고 계속해서 대응을 해 나가는 그런 증시 지속되고 있다. 오늘 시장 역시도 마감 시황에서도 여전히 그 모습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오전에 일단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죠. 오늘 시장에서는 PER들 조금 한번 좀 자세하게 봐보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었거든요. 자, 그럼 PER들을 한번 좀 살펴보죠. 사실 제가 이거를 주제로 잡게 된 계기가 있는 종목이 있어요. 계속 좀 들어보셨던 분들은 이제 요 며칠 아니죠. 그래봤자 오늘 오전과 금요일인데 예고해드렸던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들이 뭐였냐면, 제가 여기에서 금요일 날에 자동차 업종들이 좀 많이 오면서 자동차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을 보다가 딱 이 숫자를 발견을 했습니다. 자, 이 숫자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 숫자에 대한 개념을 제가 좀 알려드리면은 그래도 좀 흥미로워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했거든요. 이 흐름들 한번 보시면은, 네, 고백하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PER이 62라고 나오고 있고, 여기에는 이 숫자가 살짝 지워졌을 텐데 11.02라고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이 PER은 뭐고 이 PER은 뭔데? 그리고 자료를 눌러서 재무제표를 보다 보면 나오는 PER이 하나 더 있는데, 이 PER은 또 37이래요. 이 PER은 뭔데? 이 숫자는 보니까 여기 있는 숫자랑 똑같죠? 예, 11.02 요건 똑같으니까 요거는 요거 같아요. 근데 도대체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뭘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요거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숫자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60 PER이 보통 높으면 나쁘다 그러고 낮으면 좋다라고 하는데 60에서 11 이거 6배 차이가 나고 있고, 요거랑 이거를 비교해도 한 3, 4배 차이가 나고 있고, 뭔 숫자를 믿어야 돼? 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것들을 한번 알면은 그래도 우리가 종목을 해석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한번 준비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동학개미들이 기관 외국인들이 개미 털기 하는 것 같다.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저는 지금 현재 자금이 시장으로 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예. 그게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시장 자금이 일부 털려고 안 하는 거냐? 사실 좀 그런 의견에 제가 좀 동의하지는 않는데, 근데 결국 결론은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동학개미들이 이제 좀 털려 나가는 과정들,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은 좀 하고는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제 이 숫자들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봐보죠. 사실 증권사들이 예전에는 PER이라고 표기를 하면은요, 무조건 요 숫자를 표기했었습니다. PER, 그러니까 현대유아기는 37을 표기를 했었어요. 예전에는. 왜 그러냐면 이게 FN 가이드,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걸 안 쓰고 있는 증권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모르는 증권사 다른 업체 거를 쓸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이 재무제표를 이렇게 좀 제공을 하고 있는 업체는 FN 가이드라는 곳에서 거의 모든 아마 전증권사 맞을 거예요. 근데 혹시 몰라서 제가 좀 말이 좀 조심스러운데, 대부분의 증권사에 이 데이터를 다 넘겨주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PER, PBR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줍니다. 계산을 해서 주는데, 여기 보시면 물음표가 표기된 게 보이실 거예요. 보시면은요, 뭐라고 돼 있냐, 확대를 해서 한번 보죠. 보시면 전일자 보통주 수정주가, 그러니까 전일자 주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최근 결산 EPS, 그러니까 PER이라는 게 가격,
나누기 어닝, 그러니까 EPS예요. EPS고 프라이스, 그러니까 주가 나누기 EPS다. EPS는 뭐 전체 순이익에서 전체 발행주수 나눈 거예요. 이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일단 좀 나오는데 뭐 이거는 좀 버리고요. 버리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뭐 다 아시는 얘기고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은 얘기인데 중요한 얘기는 이거예요. 지금 2021년 12월 27일이죠. 21년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최근 결산은 2020년 12월 기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021년 12월인데 실적을 2020년 실적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 건 거예요. 제가 직접 문의를 한 건 아닙니다만, 도대체 왜 이렇게 계산을 할까? 여기에서는 최근 4분기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뭐 최근 4분기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에선 가장 정확하다라고 본 게 결산된 거, 최근 딱 1년을 풀로 결산한 걸 가지고 계산을 해야지 정확한 거다. 이거 뭐 누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12월 27일인 이 시점에 거의 1년 전에 실적을 가지고 계산해 놓은 이 PER을 신뢰를 해야 될까? 라는 생각들을 저는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을 표하고 있는 증권사들도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치를 직접적으로 계산해서 만들어낸 증권사들이 최근에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일단 저희 회사 기준으로는 여기 PL 62라고 해놓은 건 뭐냐면 최근 4개분기예요. 최근 4분기. 그러니까 작년 12월, 그러니까 4분기 실적, 올해 1, 2, 3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게 바로 요겁니다. 그러면은 최근 4개분기라고 해도 어쨌든 최근 1년의 데이터들이 쭉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맞는 데이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이 데이터를 계산을 해서 그 FN 가이드 재무제표가 아닌 곳에서는 우리가 계산하는 데이터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11.02라고 되어 있는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12개월 포워드를 가지고 계산을 해요. 자, 그러면 12개월 포워드의 기준은 뭐냐? 예상 실적을 가지고 계산을 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요 데이터만 가지고 요 예상 실적 제가 조금 더 다른 화면 들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조금 더 직접 계산도 제가 하면서 요 데이터 검증도 좀 해드릴 건데 일단 요 화면들만 딱 놓고 보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해석을 해보자고요. 자, PER이 62야 라고 하고 있으면 최근 PER이 높으면 안 좋죠. 그러니까 최근 4분기 실적은 안 좋았네. 실적은 안 좋았어. 근데 11.02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예상 실적은 되게 좋은가 보다.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PER 62보다는 지금 현재 11.02가 조금 더 신뢰도가 높은 게 아닐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11.02에 대한 숫자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 11.02는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그대로 갖다 쓰는데요. 여기 있는 숫자들도 좀 한번 확대를 해서 한번 좀 보죠. 잠시만요. 설명을 확대하는 게 좋을 것 같죠? 자, 전일자 보통주 수정주가 나누기, 그러니까 가격이에요. 그냥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12개월 포워드 EPS라고 되어 있는데 12개월 포워드 EPS라고 하는 바는 지금 현재 2022년 예상 실적입니다. 자, 이렇게 매스컴들을 이렇게 좀 만나다 보면 애널리스트들에 대한 실적 전망치를 좀 무시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특히 뭐 매스컴보다는 어떤 투자 카페, 투자 동호회 이런 데 가면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맨날 틀린다. 얘는 매수밖에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하는 것들을 가끔 보는데 애널리스트들에 대한 직업 구조를 좀 잘 모르셔서 그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게 나무위키에서 본 건데 나무위키에서 제가 본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어떤 한 회사에 대해서 어떤 애널리스트가 안 좋다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그 회사 이제 애널리스트들,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죠. 전부 다 출입 금지시켜. 라고 돼서 그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장이 가서 이제 사과를 하고 이제
사실은 매도 아닙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나무위키에 써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적 이야기인지 그건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모르겠는데, 근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기업에 예를 들면 삼성전자 기업, 삼성전자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거 말 조심해야 되겠네요. 삼성전자가 아니라 우리 기업에 레포트를 나쁘게 썼어요. 그러면 그 대주주가 좋아할까요?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애널리스트는 다 매수 보고서를 써요. 근데 매수 보고서에 대한 내용들을 좀 잘 살펴보시면요, 재밌어요. 제가 딱 기억나고 있는 것들, 최근에 가장 조금 기억나는 것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레포트들인데, 이게 삼성전자 보시면은 이 회사였던 것 같은데, 이 회사였던 것 같다. 좀 한번 보시면은, 제가 원래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릴 계획은 없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조금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자고요. 이건 뭐지? 네, 자세히 보죠. 자, 여기 한번 보시죠. 과거 주가 다운 사이클에서 항상 그랬듯 이번에도 동사 주가는 저점 형성 후 상승 추세로 바로 전환되기보다는 당분간 반등과 반락이 이어지는 국면을 거칠 것으로 판단됨.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만한 그런 주가 반락 국면이 동사 주식에 대한 저점 매수기를 제공한 것을 인식할 것으로 있어 보임. 결국은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좋다는 거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어떻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안 좋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목표 주가는 89,000원. 89,000원인 거거든요. 자, 이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요,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올려오다가, 여기 보시면은 계속해서 올려오다가 1월 8일부터는 낮췄어요. 근데 여전히 바이예요. 여전히 바이예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에 대한 내용들은 이 기업 분석 보고서 실제로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좋게 생각하는지 진짜로 나쁘게 생각하는지가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애널리스트라는 사람들이 어쨌든 기업 탐방을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 탐방을 가서 이제 기업 자기들 알았던 내용 가지고 보고서 쓰고 그거를 잘 맞춰야지 몸값이 올라가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매수라고 썼다고 해서 그거 틀렸다 해서 그렇게 많은 연봉을 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좀 실제로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실적 전망치가 펀드 매니저들이나 연기금 매니저, 외국인 투자가들 입장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투자 의사결정 수단으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 컨센서스가 예상 실적이라는 걸로 해서 자, 여기에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 재무제표 여기를 한번 좀 보시면은요. 자, 여기 있네요. 자, 보시면은 여기 2021년 12월 아직 나온 실적이 아니죠. 이 4분기 예상 실적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적들을 가지고 2020년 실적이 어떻게 될 거야. 그러니까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실적 전망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겠죠. 그리고 나빠진다면 실적 전망치가 낮아질 거예요. 나중에 제가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애널리스트들이 실적을 기업을 갔다 왔다니까 실적을 전망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변하고 있더라라는 것들도 보여져요. 여기에서 보면은 일단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내용이긴 하지만 맛배기로 말씀드리면 영업이익이 지금 어떻게 증감이 되고 있더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데이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기업 탐방 다녀온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면은 이런 추정치들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포워드 PR은 계속해서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포워드 PR은 계속해서 점점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 전망치를 보는 컨센서스가 결국은 외국인 기관 투자가들에 대한 흐름들을 보고 있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요 숫자들에 대한 의미는 본인이 해석을 하셔도 괜찮을 거예요. 해석을 하셔도 괜찮겠지만, 일단 최근에 이제 기관 투자가들, 외국인 투자가들이 보고 있는 거는 이 전통적인 PER들보다는 이 포워드를 기반으로 한 요걸 잘 열심히 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시간이 조금 흘렀네요. 제가 이것도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실적은 분기에 한 번씩 발표가 되잖아요. 1분기에 한 번씩 발표가 됩니다. EQ,
3Q, 4Q 이렇게 발표가 돼요. 근데 주가는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매 시간 매일 발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이 반영된 시점에서 4분기 실적이 좋아질 것 같아 라고 하고 있는데 실적은 움직이지 않는데 주가는 계속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PR이 맞아지기가 쉽지가 않은 건 거예요. 그냥 과거 실적만 가지고 하면. 그러니까 현재 실적 전망치가 미래 실적 전망치가 어떻게 되는데 주가는 미래를 보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PER들은 이 2라고 되어 있는 12개월 포워드 EPS를 가지고 계산하는 PER들이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실시간으로 살아있는 생물이고 실적은 한 분기에 한 번씩 발표되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고인물이 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네. 그래서 이 PER을 점검을 하시려면 요 2라고 표해 있는 요 수치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제 생각이고 개인적인 선택에 달려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이 PR을 보고 이 종목이 된 PR 전체를 계산을 하면은 결국은 안 맞지 않을까. 예. 그래서 최소한 4개 분기를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저는 좀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